자, 요건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얘기 조금 할게요. 네, 인도에는 7개의 차크라가 있어요. 이 차크라라는 거는 에너지 통로.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인데, 이 차크라라는 게 사실은 우리 현대의학적인 그 해부학적인 위치, 그 다음 한의학적인 위치와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 동일한 선상에 중복이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, 뭐, 그 현대의학에서 손과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중의학에서는 해부학, 아니, 백회열하고 이쪽고 차크라에서는 두정. 이쪽하고 계속 일치한다는 거죠. 우리가 뭐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에너지, 동양의학이나 자연의학에서는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. 우리가 질병이 생기거나 질병이 회복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에너지거든요.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한양에서 기라고 얘기하잖아요. 기. 기가 굉장히 중요하고,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차크라는 얘기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,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. 자, 요 얘기는 넘어가고요. 자, 우리나라 그 서양 의학에서도 호프키스 박사라는 분이 에너지라는 얘기를 했어요. 에너지장. 인간의 떤 감정에 따라서 에너지 장이 레벨이 다 다르더라. 이거를 수치화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, 이분이. 그래서 예를 들면 머리 위쪽, 정수리 쪽은 차크라가 600이고 눈 쪽, 525, 가슴 505, 목구멍 350, 명치 275, 엉치 275, 기저부 200이라고 그랬거든요. 자, 다시 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우리가 어떤 감정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, 우리가 보통 중심을 200으로 기준을 했을 때,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감정들은 쭉쭉쭉 위로 올라가면 용기, 중립, 뭐 사랑, 기쁨, 평화, 깨달음으로 가면 에너지 장이 쭉 올라가요. 여러분들 우리 몸은요, 에너지 장이에요.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, 정신적인 존재거든요. 근데 이 영적인 존재, 이 에너지 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이분 얘기가.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준이 200인데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, 예를 들면 사랑이 500이고 평화 600. 우리가 예수님이나 뭐 아니면 석가모님 이런 분들은 이 깨달음까지 가면 천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. 에너지장이. 굉장히 영적인 분들이잖아요. 그분. 그다음에 뭐 간디 같은 분이 500 정도, 600. 평화 600이고요. 그다음에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. 조금 이성적인 이런 분들이 4, 500. 자,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우리 몸에 사랑이나 기쁨이 넘치면 500에서 540 정도까지도 일반인들은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, 에너지장이. 자, 그 다음에 이제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. 이제는 부정적인 감정.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외부적인 거, 아니면 내부적인 건 간에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내가 기분이 막 다운되고 막 두렵고 슬프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.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. 그런 감정들, 인간이 느끼는 이런 감정들에 따라서 에너지 장애 레벨이 쭉 떨어져요. 예를 들면 자부심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것 같지만 자부심은 부정적인 감정이래요. 그래서 175, 분노 150, 욕망 125, 두려움 100, 슬픔 75, 증오 50, 죄책감 30, 수치심 20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너지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에너지장이요. 우리 그 감정이잖아요. 쉽게 얘기하면 감정인데 이게 육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육체의 건강에도. 그래서 예를 들면 어, 우리가 막 분노라는 감정을 느낀다든지 이러면 에너지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분노라는 감정은 간하고 연관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간에 질병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정이라는 거하고 에너지 시장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뭐 요즘 책들 보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, 행복해야지 된다,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여러분들의 질병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. 여러분들이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공.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성공이나 경제적 자유나 돈 버는 거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의 감정을 긍정적인 쪽으로 위로 올리고 좀 행복감이나 이런 감정을 느끼셔야 돼. 이게 사회적 성공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.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 호킨스 박사님.
자,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장이라는 거는,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,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이라는 건요, 우리가 단순히 어떤 장기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고 망가져서 질병이 이렇게 오는, 뭐 심장에 예를 들면 심장에 염증이 생기고, 뭐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질병이 오는 것도 맞지만, 그것보다 더 먼저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분들의 에너지장, 다른 말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 감정,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에 따라서 내 에너지장이 결정이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질병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갑자기 요통에 너무 시달린다. 근데 사실 요통이라는 건요, 여러분들이 디스크가 아니어도 요통이 올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요통이라는 감정이 아, 내가 그냥 뭐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가 아픈가? 아니면 내가 요즘에 뭐 무거운 걸 들었나? 아니면 내가 너무 의자에 오래 앉아있나? 이것도 맞지만 사실은 더 깊이 내면을 보면 최근에 그분이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 심리적으로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게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갑자기 통증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저도 예전에 많이 아팠어요. 뭔가 골골하고, 뭔가 많이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런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대체의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현대의학만 공부했으니까 당연히, 아, 이게 뭐 허리에 뭐 신경이 끊어지고, 뭐 허리에 신경이 눌리고 이래서 허리가 아픈 건가?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, 제가 이 대체의학이나 자연의학 쪽을 공부하고 나서 제가 옛날 과거를 들여다봤을 때, 꼭 그 질병이라는 것이 꼭 물리적인 거, 우리가 보이는 그 분석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자, 여러분들이 그때 느꼈던 감정, 이런 것들도 꼭 질병으로 연관이 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보통 그걸 정신과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,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신체와 증상으로 나타난다,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현대의학도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. 우리가 그 심리, 정신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, 여러분들 정신과에서 그런 게 있어요. 뭐,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불편해. 막 분노가 있다든지, 뭐, 아니면 두려움이 있다든지, 이런 게요. 여러분들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요. 뭐, 예를 들면 내가 막 갑자기 혈압이 오른다든지, 뭐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,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든지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서는 신체화 증상,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신체로 증상이 나타난다,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,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, 아로마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려요. 그리고 약을 먹지 않고도 감정을 금방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, 100%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예전에 정신과 실습을 나갔을 때, 저는 이제 정신과를 저희가 실습하면 온과를 다 돌거든요. 정신과 실습을 나가서 환자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너무 우울했어. 막 자꾸 자살 시도를 너무 자꾸 여러 번 하니까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정신과 거기서 약을 먹고 환자로 입원을 해 있는 거예요. 근데 약을 먹으면 약이 사실 부작용이 좀 많아요. 환자가 약을 먹으면 잠을 이렇게 뭐 계속 존다든지 뭐 손을 떤다든지 아니면 막 무기력해서 어떤 걸 아무것도 못하고 블로그에서 눈에 보여지는 거. 음성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부작용이 많아서 환자가 다른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나 이런 분들이 아무 에너지가요.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남을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에너지가 너무 낮아. 그래서 그 자기 분노감을요, 바깥으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표출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표출하는 거예요. 특히 죄책감.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. 내가 나한테 수치심, 슬픔, 두려움 이런 감정을 다 자기한테 쏟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자살 시도를 자기한테 자해를 하는 거예요.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얘가 그런 걸 많이 받고 또 약이 너무 세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정말 병든 닭처럼 하루 종일 이렇게 졸다든지.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전에도 그 국회 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환자들한테 약을 조금 줄이고 우리가 약을 줄일 수 있려면 다른 방법, 예를 들면 우울한 사람들한테 뭐 아로마를 조금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원예요법도 있고 요즘에 애완동물도 있잖아요. 동물을 키운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좀 같이 융합하면서 약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예전에 그 국회 가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가야 되지 않을까.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로마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이게 삶에 좀
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는 다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. 여러분들이 매일 슬프고 두렵고 이런 감정에 빠져서 살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. 여러분들이 세상에 온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내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세상 사람들은 다 개개인마다 다 소중한 존재고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왕이 사는 거 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